반갑습니다. 안 쉬었습니다. 자르고 바로 다시 찍는 겁니다. 자, D 장소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요때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요때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빼면 손실된 에너지가 계산이 되겠죠. 충돌 직전에 차량이 딱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 그리고 충돌 직후에 차량과 이 바위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 두 개를 계산하면 되는데, 뒤에 거는 이미 계산되어 있어요. 이때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는 2m를 미끄러져 가면서 다 소모됐어. 그래서 에너지가 다해서, 힘이 다해서 선 거예요. 그러면 요때 딱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는 이 구간에서 소모된 에너지 하고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충돌 직전에 차량이 바위하고 딱 충돌이 딱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 차량이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 그 에너지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운동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EK, D 장소에서의 EK는 2분의 1 mv 자승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16.8의 자승이에요. 예, 좋아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 84,500 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차량이 지 혼차 바위를 딱 부딪히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가 84,500줄이라는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바위하고 빵 충돌하고 나서 바위와 한 덩어리가 돼서 딱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에너지가 34,300줄로 줄었어요. 빼볼까요? 34,300줄을 빼면은 52,200줄이 날라갔죠.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차량의 소성 변형, 차량 내부 탑승자의 인체 손상 뭐 등등등등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변형되어서 운동 에너지 52,200줄이라는 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손실된 거죠. 그래서 1번 구간, BC 구간, 그리고 CD 구간, 2번 구간, DE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시험 문제하고 안 맞으니까 BC 구간, CD 구간, DE 구간, 그리고 D 장소에서 손실된 에너지의 합을 다 더하면 1340 줄이 돼요. 141,340줄을 요때 차량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차량이 10m를 미끄러지면서 29,400줄을 소모된 에너지, 그리고 다시 마찰력이 0.4인 구간 7m를 이동하면서 27,440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바위와 충돌하면서 52,200줄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그리고 남은 34,300줄의 에너지를 2m를 미끄러져 가는데 소모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다해서 정차한 거죠. 그러면 이때 B 장소에서 이 차량이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는 141,340줄. 얘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려면 아까 해봤는 것 같은데 이 공식으로 V를 기준으로 이항하면 되죠. V는 루트 M분의 2E 요거예요. 는 루트, 이게 좀 기니까 긴 거부터 2 곱하기 141,340 나누기 1000 딱 하면은 는 땡땡 16.8 m/s 나와요. 그러면 검산 됐죠?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의 속도는 16.8m/s가 맞을까요? 11.9m/s가 맞을까요? 당연히 16.8m/s가 맞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141,340J이고 16.8m/s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속도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동일합니다. 라고 적었는데 저한테 작년에 시험 치신 분이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라고 답안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어떻게 보내왔냐면 속도는 충돌 직후 직전으로 나눠가지고 속도 다 구하고 거리 구하고 여기까지 다 구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갖다가 문제에서 굳이 문제에서 BC, CD, DE 구간별 에너지를 구해라고 명기를 줬으니까 이때 손실된 에너지를 구하려면 자 보세요. 이 5번 문제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라고 봅시다. 5번 문제가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그냥 주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속도는 안 구했어요. 그러면 1번 그러니까 BC 구간, CD 구간, DE 구간의 구간별 소모된 에너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손실된 에너지를 구하려면 굳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때의 에너지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구하거나 해서 이 충돌 직후 속도와 충돌 직전 속도를 산출해서 충돌 직전 속도를 가지고 다시 운동 에너지 공식으로 그러니까 충돌 직전에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 이 차를 계산해요. 복잡하잖아. 시험 문제는 그런 얘기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BC 구간, CD 구간, 정말 그 DE 구간의 에너지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게 91,000 얼마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1.9m/s가 나오는데 이 속도와 이 속도 이렇게 계산한 속도가 다른 이유는 차량이 바위와 충돌하면서 그 열, 빛, 소리 에너지 혹은 차량의 소성 변형 등으로 에너지가 손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구간별 소모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이 차량이 보유하고 있었고 원래는 더 높은 속도라 이 얘기죠. 손실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분은 적었대요. 그분이 합격을 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말은 없어서. 그런데 그런 풀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저처럼 전체를 다 풀어가지고 이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지 혹은 그분처럼 11.9m가 나오는 m/s가 나오는 이유는 쟤랑 다른 이유는 여태 손실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더 높은 속도가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풀이 부분은 제가 그냥 조금 나름대로는 스피드하게 푼다고 푸는데 그래도 시간 많이 걸렸죠. 풀었고요. 결론은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기본 공식으로 다 푸는 겁니다. 단문만 딱 내놨다. 예를 들어서 요거 풀어라. 이거 답 못 내실 분 누가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문구로 줘요. 문구로 뭐 질량 1000kg인 차량이 마찰계수 0.3의 노면에서 스키드 마크를 내고 미끄러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m를 미끄러졌다면 이 차량이 해당 구간에서 소모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거 못 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공식만 알면 누구는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풀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이해력,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단 제대로 된 풀이로 제대로 여러 번. 모 인간 업체처럼 틀린 걸 보면서 아 그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상 네 번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십시오. 울산 이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